안녕하세요. 행정 앤 금융TV 김현행정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민간 자격에 관한 내용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민간 자격에 관한 어떤 관심이 많아지셔서요. 민간 자격을 많이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 자격이 아닌 국가 자격과 배치돼서는 안 됩니다. 국가 자격과 동일한 업무를 한다든가 동일한 명칭을 한다든가 좀 문제가 많은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는 행정사지만은 유사한 명칭으로 병원 행정사 뭐 이런 것들이 뭐 교육 행정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명칭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법으로 저촉이 되고요. 아마 병원 행정사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나중에 조금 정리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 부여한 어떤 자격증 명칭을 쓰면은 절대로 안 되시고요. 그래서 이런 민간 자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리 검토를 잘 마친 다음에 등록을 하셔야지 그냥 본인들이 막 어떤 법리 검토가 하지 않게 되면은 민간 자격이 나중에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3, 4개월 준비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주무부처에서 그 신청 자체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또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이제 좀 이제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예도 뭐 그 어떤 분은 이제 뭐 필라테스나 뭐 다양한 자격증 만드는데 거기다가 뭐 테라피라든가 뭐 치료라든가 이런 말을 넣어서 또 이제 의료법상 저촉이 돼가지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다른 자격증은 여러 가지 한국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치르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은데 그건 국가 자격이거든요, 대부분. 그 국가 자격과 동일한 업무를 또 민간 자격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촉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자격을 본인이 만들었는데 이거를 민간 자격 등록도 하지 않고 그냥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수강생을 모집해서 판매해서 뭐 이제 뭐 수강료를 받고 이렇게 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이제 민간자격법 위반으로 해서 자격기본법 위반을 해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격을 등록할 때는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직무 내용이 명확해야 됩니다. 직무 내용이 애매하게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주무부처에서 다 반려나거나 보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무 내용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 과목이라든가 시험 규정들 명확하게 규정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 규정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전산에 올리거나 하는 부분도 조금 애로점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전문 행정사를 통해서 하게 되게 되면 전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민간 자격이 나오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것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또 이제 관리를 안 하셔가지고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으세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민간 자격을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수강생도 모집하고 하셔가지고 광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광고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예를 들면 거짓이나 뭐 과장 광고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뭐 표시 의무를 위반한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다시 말하면 이제 소비자 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뭐 표시 내용이라든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기본법 33조에 보면은 표시 의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민간 자격을 광고할 때는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 표시 의무를 반드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자격을 이제 할 때는 광고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광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예시를 하나 들면은 공인 자격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광고들을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보건복지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심사해서 국가에서 인증한 자격이다 라는 말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해당 자격증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 및 인가받은 민간 자격이다 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통상부에서 허가 및 인가받은 이런 내용을 쓰면 안 됩니다. 민간 자격은 그냥 민간 자격 자체로만 광고를 하셔야지 어디에서 농림부에서 받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인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았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소비자들한테 그런 내용들이 국가 자격이라고 이제 혼돈을 주거나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이제 뭐 과장 광고 내용을 보면은 뭐 국내 최초의 뭐뭐 관련 민간 자격증이라든가 뭐 관련된 전문 협회라든가 그다음에 뭐뭐뭐 이제 자격증은 뭐 우리 협회 뭐 자격증뿐이다. 우리만이 유일한 자격증이다라는 거라든가 국내 유일하다. 단 하나뿐이다. 이런 말을 또 쓰면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고소득이나 어떤 채용 가산점이라든가 뭐 취업을 보장한다든가 이런 내용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격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가지고 광고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자격 번호라든가 등록 번호라든가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어떤 등록 비용이라든가 자격 종류, 그다음에 자격 발급 기간, 뭐 무슨 협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불 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연락처, 소재지, 이메일, 다양한 이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알릴 사항들 명확하게 규정화하시고 하셔야 수강생을 모집하고 그 자격증을 주실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자격기본법에 따라서 해당 자격이 등록이 취소가 되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형사적으로도 이제 벌칙을 이제 벌금 처분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으니까는 주의하셔서 민간 자격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격 등록에서부터 추후에 민간 자격이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추후에도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시게 되게 되면은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민간 자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